안녕하세요. 무인점포 이제 자리 잡았으면 이제 차리는 순서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도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차리면서 생각났던 게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더라도 한번 꼭 참고해서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 계약하고 부동산 계약 전에 전기공사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도배장판, 수도공사까지도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하시고, 인터넷도 동시에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어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차리시면서 다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에어컨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근데 7평이나 6평 미만은 시스템이나 벽걸이형 그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좋으시겠죠. 그 시스템은 저는 설치하지 않았어요. 우선 투자금이 이제 좀 많이 들고 천장에 이렇게 뜯어서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알아서 시스템으로 해줘요. 그래서 그 편의점은 손갈 게 없었다니까요. 차리고 시설 집기에 대해서는 모든 그 본사가 책임져서 그 매뉴얼대로 잘 돼 있어요. 하지만 무인점포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벽걸이형으로 할지 스탠드로 할지 결정을 하시고, 자리만 있으면 스탠드형이 훨씬 관리가 좋고 편합니다. 시스템이 더 좋긴 하겠죠. 투자 금액이 더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7평 미만, 두 개가 6평, 6.2평 정도인데요. 그곳은 벽걸이형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한 벽걸이형은 평수에 2.5배를 하거나 3배를 하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평인데는 곱하기 3하면 18평형이잖아요. 에어컨은 18평형 미만 2.5배 정도 해가지고 한 14평형을 해야지 충분히 에어컨 성능이 여름에 발휘가 되거든요. 6평을 하는데 12평형으로 하거나 10평형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면 굉장히 나중에 후회하세요. 나중에 손갈 수 있는 이제 전기공사나 에어컨은 좀 돈을 들으셔서 처음부터 이제 문제가 없게 설계를 하고 이제 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벽걸이형 할 때 곱하기 2.5배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벽걸이형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평형이 14평형에서 캐리어 저 설치했는데 그 17평형인가 15평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형,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에어컨 제품이 있어야지 설치하는 거니까 제품은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 캐리어 에어컨을 설치해서 여튼 너무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냉장고나 전선으로 물이 떨어지니까 벽걸이형을 설치했는데, 냉장고나 이렇게 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유인점포 같으면 덜 힘들었겠죠.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제어가 되잖아요. 직원이든 물 떨어지는 거 받아서 버리고 이렇게 대처를 가능한데, 무인 매장 같은 경우는 내 손이 안 가야 되니까 상가에 갈 수도 없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받으러 이제 불안한 거죠. 물이 넘치면 통에 쏟아 부어야 되니까요. 근데 설치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렇게 물이 떨어지니까 그 회사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와서 한 얘기가, 벌레가 많이 그 투입구로 들어가서, 에어컨 투입구로 들어가서 그걸 막고 있어서 뭐 이렇게 하니까 벌레를 빨리 그러니까 안 들어오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스크를 설치했죠. 그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하니까 뭐 그때 한여름 6월에 오픈했는데 7월에 6월 말쯤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날씨는 덥고 에어컨은 틀어야 되고, 그 물 떨어지는 위치는 냉동고 위 뒷부분하고 이제 전선 콘서트에 이제 닿을 수 있으니까 비닐로 이제 또 업자를 또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체크를 해달라고 했어요. 에어컨 문제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제 인터넷으로 불러가지고 당장 급하니까 검색해서 그걸 봐주는 사람이 와서 이제 그 벌레가 끼어서 그런 거라고 해서 그 벌레 업자 이렇게 에어컨 해주시는 분이 그거 필터 갈고 또 이렇게 또 해서 또 추가 비용이 들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또 물이 떨어지니까 또 전화를 했죠. 캐리어에 또 전화를 하니까 그 서비스 센터의 직원이 그때 뭐라고 했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장마철이었어요. 6월 말 7월 초. 이게 그 온도차, 밖에하고 온도차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습기가 생기는 문제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보통 우리 저기에서도 에어컨을 틀면 거기서 습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물기가 생기잖아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마철 한번 지나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때까지 지켜보자는 거예요. 8, 9월 거까지. 그래서 너무 이제 매일매일 물은 떨어지지, 물이 언제 차오를지도 모르지, 물통을 이게 통바지를 갖다 놔도 너무 힘든 거죠, 심리적으로. 아침에 또 가서 봐야 되고, 저녁에 또 물버리러 가야 되고, 점포가 가까워도 그게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이니까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한 2주간 지났는데, 장마철이 지났는데도 이제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다른 점주님한테도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이제 편의점 하시는 분, 이제 아시는 분한테 전화하니까 뭐 이렇게 기계 교체가 그거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니까 또 이제 기다리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와서 보시라고 이러이러한데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한 달을 기다리고, 이게 뭐 제가 물이 떨어지는 정도가,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이게 기온차에 때문에 이제 그 물방울이 생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쭉쭉 떨어지는 기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시냐고 하면서 기사님하고도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본사에 기계 그 안에 에어컨 안에 있는 기계의 문제, 장비의 문제면 그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라고. 그 전까지 캐리어 기사님이 와서 보시기만 하시고, 이거는 뭐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하라. 그리고 본인 휴가다 또 안 오시고, 안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리 질러서 이제 나중에 이제 했던 얘기가 딱 보고, 그 다음에 한 달 반 만에 하시는 얘기가, 본사에서 이제 기계를 바꿔야겠다고 하면서 기계를 바꾸면서 그게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그게 기계의 오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캐리어를 쓰기가 제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매장은 캐리어 에어컨이 이제 저럼 14평형인가 15평형 벽걸이를 했어야 되는데 6평이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6평인데 LG나 삼성 에어컨을 이제 써야겠다. 서비스 문제 때문에 신경 쓰인 게 서비스가 훨씬 그쪽이 좋잖아요. 그래서 LG 벽걸이형 문의를 해보니까 그게 가전 벽걸이형으로 나온 게 12평형인가 13평형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15평형 정도는 이제 벽걸이형은 이제 설치해야 되는 매장에 한 12평형 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아쉬운 대로 지금 LG 벽걸이형을 설치해서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에 그냥 설치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파워가 약해요. 하지만 이제 고객들이 이제 문을 열어놓고 가는 경우가 있으면 에어컨이 또 더 소요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이제 제가 해소하고 해서 12평형 에어컨을 쓰는데도 안에 들어오면 너무 시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습하지 않고 고객들이 이제 조금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에어컨은 2.5배 정도는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리가 조금 여유로우면 무조건 스탠드형으로 3배를 이제 사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돈 아끼지 마시고, 에어컨하고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돈 아끼지 마시고 한 3배 정도 사시면 좋아요. 그래서 10평을 한다 그러면 30평형이나 28평 27평형 에어컨을 사서 차라리 이제 온도를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오픈한 12평형에는 12평형 곱하기 3하면 36평형이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은 36평형으로 그냥 스탠드형으로 샀습니다. 36평형
은 없어서 이제 40평형 스탠드 업소용 그 LG 거를 샀는데요. 지금 아주 만족해요. 그 에어컨은 이제 27도로 설정해 놓고 있어도 너무 시원한 거죠. 파워가 좋고 충분해요. 그래서 무인 점포는 제 기준에는 이제 하나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도 신경 쓸 수 있고 저것도 신경 쓸 수 있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도 많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저같이 시간도 좀 없고 매장에 좀 덜 갔으면 좋겠고 하시는 분은 돈을 더 들더라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특히 스탠드를 설치할 때는 자리 배치를 처음부터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냉동고가 들어오기 전에 냉동고 자리를 미리 세팅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업체에서 그날 오는 날 대충 그 매뉴얼대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본인이 에어컨 자리하고 계산대 자리, 특히 이제 키오스크하고 인터넷 설치가 되면 계산대 위치하고 이거를 미리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그게 제일 못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매장마다 뭐 이렇게 덜 된 게 많은 거예요. 두 매장은 1년이 좀 넘었고 1년 반이 됐고 한 매장은 이제 2년하고 2달 정도가 됐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런 디자인 감각이나 자리 배치나 인테리어나 이제 완벽하게 이제 내가 이렇게 꾸미고 했으면 지금 손 가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대강 위치에 잡아놓고 이제 대강 하다 보니까 계절마다 이렇게 바꾸게 돼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바꾸고 그 수고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이제 완벽히 이제 해놓자 해서 다시 해놓자 해서 한 매장씩 그것도 한꺼번에 너무 기운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달은 이제 목표가 9월까지는 처음 차린 매장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내가 손이 안 가게 장비를 다시 구축하고 시스템을 조금 편하게 하고 일거리를 줄이는 식으로 이제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대신 주매출 어떤 게 주매출이 더 있을지 그거에 좀 더 신경 써서 주매출을 좀 늘리려고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꼭 고려하셔가지고 하시고 처음부터 이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매출도 계속 좋을 것 같아서 몇 년씩 할 것 같은 확신이 있으신 분은 이제 투자금을 많이 들으셔도 돼요. 제가 아시는 점주님은 아이스크림 점포 처음 차릴 때부터 조명 공사도 이제 철저히 하시고 그 바닥에도 철저히 하시고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보다도 인테리어에 3,000이나 4,000을 들이셨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이셔서 이제 지금 손이 안 가게 또 매출도 잘 나오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카페용으로 진짜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고객도 좋고 저도 좋아요. 제 매장 세 군데는 다 약간 좀 지저분하고 허접하고 그래요. 차리고 오자여서. 그래서 지금 좀 후회되는 면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설치할 때 꼭 2.5배는 용량을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치 미리 아이스크림 통 배치하고 계산대 위치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센치로 이렇게 재서 이렇게 배치도를 해서 어디에 에어컨을 놓겠다부터 처음부터 냉동고가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가 끝났으면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인터넷 지난해도 얘기했듯이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사은품 이런 거 받고 제 집마다 핸드폰하고 또 인터넷이 있잖아요. 결합으로 해서 이제 결합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품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꼼꼼하지 못해서 그냥 대강 다 했어요. 지금도 혜택을 찾아봐야 되는데 찾을 시간이 없어서 하나씩 알게 되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 업체는 이제 인터넷 사용료가 3만 원인가 하는데 적진 않잖아요. 이제 가장 무슨 메가급인가 가장 용량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고 그 상품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사실 두 번째 매장 차릴 때도 그냥 체인점에서 이제 체인 이름이 있는 데니까 거기서 이제 결합으로 돼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장님한테 들은 거죠. 그거는
제가 잘못 중간에 알게 된 거예요. 그 LG하고 이제 LG 이런 데서 하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알아봐라 한 걸 제가 여기 업체는 이제 여기랑 조인이 돼 있구나 해가지고 이거를 당연히 이쪽 회사에 전화를 LG에 해가지고 해서 내가 인터넷 설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었으면 개인적으로 더 알아봤으면 지금 제가 내고 있는 그 인터넷 사용이나 전화요금비 결합 할인 이런 거 해서 좀 더 유리한 저기 영업사원한테 했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쉽죠. 이제 이미 지난 거라 대신 이제 용량이 커가지고 이제 CCTV 볼 때 좀 편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네. 뭐 3년 약정이니까 아직 약정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 그냥 3년 동안 기다렸다가 뭐 잘 쓰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CTV 설치하고 키오스크 설치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뭐 부수적이긴 해도 지나고 나면 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CCTV는 처음 매장은 이제 업체가 KT 캡스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캡스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해서 저는 그냥 캡스를 회사가 이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캡스는 설치 비용이 처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 그냥 매달 사용료가 뭐 보험도 들으라는 거예요. 보험료 무슨 10,000원. 지금은 이제 10만원이 나가는데, CCTV 설치비 뭐 10만원. 그러니까 매달 이제 렌탈 형식이었던 거죠. 10만원씩 지금 나가고, 처음에는 무슨 보험까지 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기가 끊겼을 때 뭐 출동을 덜해서 뭐 이렇게 내는 뭐 아이스크림 녹은 손해에 대해서 내는 무슨 보상, 화재보험 무슨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읽어보진 성격이 못해서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겪어보니까 이 보험이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전기가 나가서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이제 녹았으면 그냥 제 손해예요. 근데 그 범죄가 만약에 CCTV가 켜져 있는데 애들이 이제 거기 이제 저희 점포 첫 점포는 이제 TV에 뉴스에 나온 그런 그 학생들이 와서 이제 털어갔어요.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잖아요. 2명 남자애가 들어와서 새꼬챙이로 그 포수기 이렇게 문 여는 입구가 이렇게 사이를 강제로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잔돈하고 이런 걸 다 가져간 사례인데, CCTV가 켜져 있는 동안에 그런 범죄가 일어났으면 이 회사에서 보험이 안 돼요. 단지 이제 CCTV 범죄가 일어났는데 CCTV가 작동을 안 해서 그게 생긴 범죄면 또 얘네 책임이라 캡스 책임이라 뭐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런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렇게 10,000원씩이지만 고정 비용 나가는 게 쓸데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무 모든 위험에 대해서 내가 완벽히 방어받고 싶다 하시면 그런 모든 보험을 드시는 게 맞죠. 그래서 화재보험 간단히 하나 기본 보상 되는 거 하나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캡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설치할 때 몰랐는데 36개월 핑미가 그 캡스 회사와 제휴된 게 한 업장에 할 때 36개월 의무로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몇 번씩 전화도 좀 요새는 안 받으시는데, 핑미 이사님. 그냥 저는 핑미 이사님한테 이렇게 업장을 차릴 때, CCTV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매달 10만원씩 나가고, 물론 카메라 하나 더 설치되고 할 때 추가 비용은 있을 수 있어요. 10만원씩 나간데, 그거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하냐. 설치비가 예를 들어 36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설치비 36만원을 이제 개월수 나눠가지고 남은 개월수만큼 그 위약금은 내면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캡스를 이제 해지하고 다른 이제 CCTV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하니까 다른 얘기를 캡스에서는 그때 50 얼마의 위약금을 얘기하고 남은 개월수 따져서 몇 달 전에는 뭐 40 얼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핑미 사장님 그 이사님한테 얘기했죠. 왜 처음 할 때하고 얘기 다르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저도 바쁘고 또 전화 한 번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캡스의 대표 고객번호로 전화하면 하는 얘기는 똑같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의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이제 매달 10만 원씩 내냐. 지금 해지 수수료 한 40만 원 정도 나오겠죠. 40만 원을 내고 이제 해지하고 CCTV를 다시 할 거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지하려고 해요. 그 두 번째 업장 차리는 CCTV를 어떻게 했냐면 한 번 차려놓으면 돼요. 고정 비용이 딱 100만 원에서 110만 원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그 어플로 이제 제어가 되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 다 시스템을 아시겠지만 그 어플에 이제 돼 있고 CCTV도 이렇게 어플로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어플을 이제 노트북에 깔아서 노트북으로도 컴퓨터로도 매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안면인식 카메라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안면 인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 설치할 때 그걸 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CCTV 화면에서 그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고정 비용 110만 원만 들면 된다는 거죠. 1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캡슐을 한다고 해서 더 이점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캡슐하는 거는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출동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뭐 그런 혜택을 별로 24시간 문 열어놓는 데니까 상관이 없고 지금은 이제 원래 이제 작년에 이제 빨리 교체를 하고 싶은 거죠. 캡슐을 계속 쓰면 1년에 12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해지 수수료 내고 지금 이제 1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설치하면 이제 고정 비용이 안 나가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한테 더 이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몇 달 미룬 이유는 지금 한 점포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 CCTV를 그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설치비만 그 기사님한테 이제 원래 설치해 주신 그분한테 드리면 이제 그 CCTV 설치 비용이 따로 구입 비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 매장 다 제가 아주 이제 그러니까 조금 다시 이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상권마다 위치한 이 새 점포를 최대한 내가 점포 수를 더 늘릴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시도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좀 다른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해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새 매장 다 유지하면서 하나씩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CCTV가 옮겨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정도쯤에는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한여름 지나고 한 8월 정도 지나고 9월 초에 학기 시작하면 그 CCTV 업체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업체든 이제 CCTV가 우리는 여기랑 꼭 돼 있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를 끼고 내가 창업을 한다. 근데 거기에서는 여기에게 캡슐이 이렇게 제휴돼서 캡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캡슐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CCTV 한번 고정 비용 들고 매달 드는 비용을 안 내고 싶다. 그게 가능하냐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훨씬 좋습니다. 1년을 해도 1년에 1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단 한 번에 100만 원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에서 120 사이에 끝나고, 나머지 해주는 거, 무슨 범죄,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CCTV를 이제 녹화를 해서 떠야 되는 문제, 이런 거, 캡슐을 통하지 않고도 이제 앱에서 가능해요.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게 설치해 놓고, 거기에 녹화 영상 이렇게 하고, USB 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다 간단해요. 캡슐 같은 경우는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캡슐 기사님한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냥 몇 분에 이제 녹화분 좀 이제, 떠서 주세요. USB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대신 해줘요. 하지만 대신, 저는 이제 캡슐 설치한 데는 대신 해달라고 해요. 내가 매달 10만 원이나 내는데 그 서비스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캡슐 설치한 매장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을 적어 놓으면, 알아서 이제 USB에 저장해 주시고, 나머지 매장은 제가 이제, 직접 여기 핸드폰으로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 요새 너무 기계가 편해서 그런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CCTV 들 때 고정 비용, 매달 들어가는 비용은 꼭 줄였으면 좋겠어요. 한번 설치하고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다른 문제 안 생깁니다. 그리고 캡스 24시간 무인 점포를 하시면서 이제 캡스를 하면 좋은 점은 이제 시간 설정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캡스의 그 시스템이 더 발전되고 큰 회사다 보니까 다는 모르지만 이제 발전돼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돼서 뭐 예를 들어 뭐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무인 편의점으로 설치해주는 이제 그 유무인 같은 캡슐을 설치하면 그 담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야간에 단무인으로 운영되는 데는 야간에는 담배하고 술을 이렇게 막아놓거든요. 막아놓고 다른 이제 술, 담배는 성인 인증이 필요해서 야간 무인으로 못 팔잖아요. 근데 이마트 24나 GS24 같은 경우는 야간 이제 무인을 해줘요. CU는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저 CU예요. 아직 저는 이제 반무인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CU가 안 해줘서 그래서 그만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마트 24하고 GS24 GS24, 이마트 24 같은 경우는 점주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러니까 뭐 위약금이나 이런 게 없이 하고, GS24는 처음에 차릴 때 야간 무인으로 하는 조건이 또 달라지니까 처음부터 그게 결정이 돼요. 그런 점포인 경우에는 야간 무인이니까 술, 담배를 이렇게 차단을 해놔야 되잖아요. 건드렸을 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건들면 안 되는데 담배칸을 건드렸으면 이제 캡스 시스템이 와서 거기 띠띠띠 울리면 이제 캡스 직원이 가서 대신 확인해줘요. 뭐 이런 시스템부터 무인이 점점 이제 진화하면서 캡스도 그에 맞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해주고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설치한 캡스는 자동 문 닫힘 설정 기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까지만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12시에 문을 자동으로 잠궈 주시고 아침 8시에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세요. 이 시스템을 해주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훔쳐갈 사람은 야간이든 낮이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간에 문 닫는다고 뭐 더 좋지도 않고 더 낫지도 않아요. 그럴 거면 뭐 어차피 전기세 나가고 이런 거 똑같으면 열어놓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한 번은 이제 금고털이범 이렇게 쇠꼬챙이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돈을 뺀 영상을 보고 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영화나 이런 데에서 보는 때는 그렇게 놀라거나 이런 게 아닌데, 제 매장에서 그런 거 볼 때, CCTV 볼 때 막 굉장히 막 힘들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진짜 큰 일을 내가 범죄를 직접 이렇게 내일로 당한 사람들은 진짜 힘들겠다 할 정도로 충격적이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 손해배상 정도는 다 받았습니다. 금방 잡히잖아요. 그런 큰 사건은 진짜 잘 잡혀요. 그리고 경찰님들이 그런 큰 사건들은 이제 연계돼, 그 사람들이 몇 건을 전국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고가도 높이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금방 잡히니까 그런 큰 범죄는 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캡슐 전화해서 자동 문 닫힘을 신청했어요. 밤에 새벽 2시에 문 닫히고 아침 7시에 자동 개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기계다 보니까 이게 오작동을 하게 돼요. 집 근처에 살거나 이러면 내가 이제 한번 와서 문이 열렸나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때 또 겨울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매일 매출을 확인을 안 하잖아요. 한점포 하시는 분은 아침부터 지금 뭐 오후 2시거든요. 어플에 들어가서 지금 매출이 얼마 나왔나 시간대로 뭐 영수증 조회하며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확인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힘들거든요. 자주 어플에 요새 들어가지도 않고 어떨 때는 매출을 안 보는 날도 있어요. 그날도 이제 겨울이고 뭐 손님이 많은 계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저녁에 한번 5시쯤에 본 거죠. 5, 6시가 나는데 아침부터 새벽 2시부터 그 아침 지금 그 다음날 오후 6시인데 매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문이 안 열린 거죠. 근데 고객이 이제 누군가가 알고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았지만 대부분 뭐 문이 이제 닫혀있네 하면서 안 열었나 보다 하고 그냥 가신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자동 시스템이 이게 오작동을 나서 문이 개폐가 안 된 거예요. 물론 그걸 제가 일찍 알았으면 캡스에 전화해서 기사님이 가서 바로 확인해서 문을 이제 원격이든 뭐든 다 해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제때 확인하는 것도 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놓치게 되면 그건 매일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문이 열렸나 안 했나 기계상으로만 열렸다고 하는데 직접 제가 가서 문을 열어보지 않은 이상 그게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 개폐 시스템을 아예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아이스크림 매장은 캡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문제가 없어요. 범죄는 그냥 경찰 도움을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 하나도 없어요. 고정 비용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다음 달부터는 이제 고정 비용 10만 원을 캡스로 이제 캡스를 이제 해지하고 물론 비용이 위약금이라고 비용이 지출되겠지만 핑미 이사님 빨리 그거 해결해 주세요. 지금 위약금 처음에 36만 원에 뭐 개월수 따진다는데 아직도 안 해주셨잖아요. 이거 보시면 빨리 그거 문제 어떻게 된 건지 캡스와 연락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캡스를 해지하고 이제 CCTV 그 업자한테 CCTV 설치를 해서 한 번에 해서 고정비용 10만 원을 아껴서 그 고정비용을 저는 아끼는 대신 또 다른 데 투자를 해요. 편의점 할 때도 마찬가지. 편의점은 지금은 수익성이 더 떨어져요. 처음에는 제가 한 10시간씩 주 5일을 근무를 해서 직원 월급이 한 그때는 300에서 400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시급이 7,000원대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매출이 늘고 하는 시간을 계속 시간을 줄여서 저는 이제 그 시스템을 원해요. 내가 일을 좀 최대한 적게 하고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들을 여러 개 이제 병사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말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저를 지키는 그냥 여러 수단이죠. 부동산도 하나 뽑아놓고 이제 부동산 얘기를 부동산을 잘해서가 아니라 저 나름 이제 좋아하는 파트라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아는 이제 작은 지식들도 이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으로 내가 요만큼 일해서 이제 자동화되는 시스템, 무인 점포는 이 정도로 해서 자동화되는 시스템, 또 다른 이제 온라인 뭐로 해서 또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하나씩 1년에 하나씩 이렇게 박자주의예요. 작년에는 그래서 편의점 처음 하고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무인점포, 그 다음에 작년에 무인점포 2개, 이제 올해는 이제 재정비 빠르면 이제 하반기에 또 다른 무자본 창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인점포 이제 CCTV 비용 10만 원 고정 비출이 이제 줄어들면 그거를 이제 어디에 쓸까 지금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그 매출을 조금 더 올리고 이제 과자 매입이나 나머지 매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관리해 주시는 그분에게 더 드려서 요것만 더 해주세요 하면 이제 제가 그 점포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오스크 계산기 설치 그게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예요. 전기공사 다음으로 에어컨, 키오스크가 3개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주 계산기잖아요. 영수증 객수 기준으로 200을 넘으면 계산대를 그 키오스크 그 기계 있잖아요. 그 2개를 두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매장 크기하고 상관없이 매출이 영수증 개수 200이 된다고 하면 한여름에 지금 계산해 보면 200개 영수증 개수가 이제 200개인데도 그 유동인구 많은 학원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좀 계산기가 하나만 있어도 될 수도 있지만 주택 단지나 이런 데에 이제 한여름 매출 200이 너무 영수증 이제 조회수로 해서 건수예요. 그걸 한 사람이 500원 한 것도 한 건수고 10,000원 결제한 것도 한 건수예요. 그래서 영수증의 내력을 보면 1부터 이렇게 쭉 이제 앱에 나오잖아요. 저희 점포 그게 이제 200이 한여름에 넘고 300이 넘으면 계산기를 2개를 항상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운영도 편하고 이제 서로 고객도 편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기 첫 점포는 그때가 매출이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그 자리 하나밖에 없었고, 저는 한여름에 객수를 소극적으로 잡았는데 150명으로 잡았거든요. 한여름에는 200명으로 잡아서 200에 객단가 최소 5,000원, 6,000원 잡아가지고 한여름 매출 7, 8 매출을 하루 평균 일평균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점포 열고 몇 달 후에 이상하게 매출이 주는 거예요. 평균 매출이 아시겠지만 소매점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일평균 한 달 평균 매출은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일평균 매출이 이제 줄어들어서 너무 수상한 거죠. 아무리 춥고 날씨가 그래도 하루 한 달 평균 매출 평균액이 이렇게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이제 제가 차린 점포 건너편 그 저쪽에서 300세대 400세대가 되고 이제 그 단지 내에 하나가 조그맣게 생긴 거예요. 조그만 점포 5평이. 그러면 이제 저희 수도권은 300세대 되는 아파트에 그 점포가 생기면 그 점포를 중심으로 이제 수유권이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따졌을 때 700세대, 그 옆 단지도 거기가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저희 점포보다 700세대에서 많으면 1000세대가, 저는 3500세대권에 들어왔는데 많으면 1000세대, 적으면 700세대에 그 매출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꼴이니까 그만큼 매출액이 정확히 줄었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 그 점포가 없었으면 지금은 이 점포는 이제 계산기 2개가 반드시 필요한 매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로 줄였어요. 한여름에 아무리 많아도 객수가 150명을 넘기가 좀 힘들어요. 150명에서 안팎이에요. 평소에는 이제 100명 조금 넘고, 그래서 계산기 하나밖에 안 필요한데, 오픈을 처음에 계산대 2개부터 시작하는 거는 너무 비추예요. 한여름에 차리셔서 한겨울에 차리셨으면 이제 한번 이렇게 놓고 이제 하나를 쓰시다가 객수가 이제 200이 한겨울에 넘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더 추가로 중고로 하든 아니면 신용카드 전용으로, 하나는 이제 현금도 되고 하는 포스 하나 드리고, 하나는 이제 신용카드만 하는 건 얇으면서 또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계산이 80% 정도가 신용카드고 나머지 20%가 현금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주택가 단지는 현금 비중이 한 또 10%고,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끼면 현금 비중이 10%에서 15%가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초중이 주로 이제 타겟이 되는 데는 이제 현금 비중이 좀 더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마지막에 차린, 정말 매출 안 나올 거 알고 차린, 하지만 이제 잘 지탱되고 있는 제 편의점 바로 10m 앞에 차린 이 점포는 이제 원룸 단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인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주택가 사람도 있죠. 여기는 이제 현금 매출이 5%도 안 돼요. 그렇게 이제 현금 매출 차이가 나서 운영하는 게, 현금 매출이 워낙 작으니까 관리하고 또 굉장히, 포수도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렇게 열어보는 것 같아요. 거의 안 열어봐요. 잔돈도 준비를 안 해놓거든요. 잘. 그래서 이런 업장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계산기는 제가 차린 지도 이제 두 점포는 2년이 됐고, 한 점포는 2년이 넘었고, 두 점포는 이제 1년인 반 정도가 넘었잖아요. 그 사이에 좋은 계산기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좋은 시스템 회사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제 경험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그 포스 시스템은 편의점 포스예요. 편의점은 그게 생명이니까 포스 회사가 이제 24시간 전화를 받고 다 대처를 해주고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다 제어가 되고 참 편해요. 그런 점에서는. 하지만 저희는 소상공인이고 이게 오합 지졸 성격이 있잖아요. 이제 대충 이제 포스 회사가 생겨서 이제 업체와 조인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계를 팔아서 이제 이렇게 유지되고, 그거에 대한 얼마를 또 먹겠죠. 그 차려주는 업체는. 그런 시스템일 거라 제휴를 하는 거겠죠.
써본 결과 그 운영 시스템이 괜찮은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운영 시스템 업체라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쓴 두 업체는 소규모죠. 소규모고 편의점처럼 큰 회사 시스템을 하는 데가 여기 달려들지는 않겠죠. 하지만 중소급은 돼가지고 그 포스 회사 운영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포스 업체를 시켜야 돼요. 기계는 기계의 성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특히 없죠. 기계가 옛날 9버전이면 조금 기계도 에어컨도 LG기 좀 좋다고 하면 캐리기 좀 성능이 떨어지고 그 차이죠. 키오스트고 맞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운영 시스템은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스 시스템을 써서 얘네가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을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도 한 업체는 처음 차린 업체는 매달 포스 사용 요금을 10,000원 정도 15,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두 번째 업체는 이제 3만 원인가 부가세까지 33,000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3만원대예요. 그거를 지급해서 두 번째 업체는 이제 3만원대가 너무 비싸잖아요. 하나는 이제 만원대인데 3배나 되니까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렇게 너무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업체는 이제 다른 더 좋은 업체도 있겠지만 계속 시스템을 업데이트 시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편의시설을 업데이트 시키고 뭐 또 해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편의점 포스처럼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바코드만 찍고 이제 결제 안 한 경우 있잖아요. 또는 바코드를 찍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사고 싶은 거죠. 10개를 바코드를 찍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하나를 빼셔요. 그러면 이제 위에 이제 포스를 해서 수량 변경을 하거나 취소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록도 모든 포스 제 앱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든 행동이 이제 포스에서 관리가 가능한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단순히 매출 집계만 보이는 그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는 업체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거는 공개를 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걸 또 악이용해서 고객들이 물건을 훔쳐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개 안 하고 궁금하신 분은 점프로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은 제 카페에 방문하셔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메일로 답을 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무인 점포의 운영이 가장 쉬우려면 포스기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일으켰을 때 회사가 다 대처를 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기계를 교체를 하든 뭐든 그렇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꼭 계산을 하고 주셔야지 저희가 정말 편한 거예요. 그걸 감시하는 그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든 그 횟수를 줄여나가는 게 저희 일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시스템은 이제 포스기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차린 점포에 포스기가 단말기하고 통신 에러 때문에 신용카드가 결제가 중간중간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랩이 걸려가지고 어느 시간대에 갑자기 안 되고 그러니까 전화가 막 오죠.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몸이 달죠. 그러면 뒤에 관리해 주시는 그분한테 가서 좀 이렇게 좀 봐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그냥 비싼 가격 무인 점포 하나 해서 300벌기 힘든데 또 300만 원 들여서 포스 하나 바꾸려면 또 제 모든 점주님이 알겠지만 또 이제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돈도 아깝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포스를 바꿨어요. 시스템 회사 거를 쓰느냐고. 그래서 다른 관리가 더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 관리는 어떤 관리인지는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거기서 거긴데 최신 거가 좋지만 그보다도 운영회사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제 얘기도 듣고 지금 운영하는 점주님 몇 개 들어서 어떤 처음부터 고정비용 크게 들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계산기가 한 300에서 현금까지 내면 400만 원 하는데 그걸 한번 놨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한 3, 400은 겨울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남을 수 있는데
그 3달 번 돈이 들어가는 거라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 처음에 조금 많이 자료를 수집하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예요. 과자나 음료를 팔고 싶다. 과자 선반은 아이스크림 냉동고는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들어오면 알아서 다 대리점 사장님이 넣어주셔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간섭할 필요도 없고, 단지 다양하게 이제 점포가 작으면 이제 신경을 써야겠죠. 어느 통수가 적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과자 같은 경우는 선반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자 선반을 냉동고 뒤에 놓는 선반으로 해서 처음부터 선반부터 설치할지, 우선 냉동고를 넣은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판 다음에 그 냉동고 위에 이렇게 거치식으로 하는 그 선반이 있거든요. 편의점 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선반을 쓸지, 평형이 클수록 그 냉동고 위에 놓는 끼워서 하는 그 선반을 쓰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냉동고 위치를 바꿀 때도 이 선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뒤에 이제 완전 이제 이렇게 벽에 이렇게 딱 붙게 하고 이제 다리가 있잖아요. 그런 선반을 쓰시면 이제 위치를 바꿀 때도 불편하고, 그 냉동고를 뺐다 넣을 때 밑에 이렇게 또 걸려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지 이제 그거는 이제 칸수를 더 높이 할 수 있다는, 좀 더 안정감이 있다는 그 장점이 있지만, 저는 처음 차린다고 하면 그 튼튼한 그 벽에 이렇게 해서 하는 고정 그 과자 선반보다는 냉동고 위에 끼워가지고 3단이나 4단으로 할 수 있는 냉동고를 그냥 인터넷에서 센치만 재면 업자가 이제 배달해주면 그냥 살짝 올려놓으면 선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자나 음료는 이제 다 지금 편에는 안 하고 다른 편에 이제 한번 하겠지만, 무인점포가 처음이시고 창업하시는 분들은 과자하고 처음부터 음료 냉장고 자리 있잖아요. 과자 선반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하셨으면 좋겠고, 냉장고를 하겠다고 하면 냉장고 자리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른 게 다 정비된 다음에 최후에 하세요. 너무 여러 가지 하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과자를 어디서 매입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너무 과자 매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과자 매입을 재고 없이 아주 깔끔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비공개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알면 또 이제 소매업종 이게 유통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좀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0분이 넘어가지고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 편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업주부 하기 전에 이런 온라인으로 이렇게 팔아도 내가 이렇게 되나 하다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교란을 시켜버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관련된 거라 잘못하면 유통회사한테 제가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어서 그거는 조심스러워서, 과자나 음료 매입 하나도 걱정할 거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막 점포를 생각 중이신 분이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 이거는 고려하지 말아주세요. 다 그게 준비된 다음에 저에게 물어보든 다른 점주님한테 물어보든. 그리고 가끔 이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자나 음료는 그 일반 자영업자처럼 사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입이라고 해요. 편의점 회사는 포스에서 주문을 해서 이제 딱딱 갖다 주지만, 제가 그냥 사러 다니는 거예요. 매장 가서, 도매점 가서 사와도 되고, 소매점 가서, 이게 도소매잖아요. 소매점에서 싸게 사서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이마트 24에서 내가 싸게 팔아오는데 초콜릿 10개가 필요해요. 많이씩 안 나가니까. 그러면 거기 싸면 거기서 사다가 여기다가 팔면 되시는 거예요.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쿠팡 이런 데서 내가 1,000원에 사서 여기서 1,500원에 팔고 싶다. 그러면 사서 이렇게 개인 사입을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쿠팡에 다시 주문해도 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너무 길게 창업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거 하나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주의할 것
요점을 해서 네이버 카페에 제 주소에 올릴 테니 한번 네이버 카페 글 보고 출력해서 한번 필요하신 분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정보 외에 더 도움이 되는 정보 있으면 이제 제 카페에 방문하셔가지고 카페를 개설한 지 하루밖에 안 지나서 글이 없다고 너무 썰렁하다고 하지만 차츰 업데이트 시킬 테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글도 남겨주시고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